알바하다 사장님한테 털리고 일하다 상사한테 털리고 하루종일 되는 게 없을 때 자연히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소주죠. 구이, 찜, 탕, 볶음, 튀김, 심지어 잼까지 진짜 의외로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안주에도 어울리는 소주는 퇴근길의 친구로서 목전 너머로 술술 넘어가는 맛이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죠. 하지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하면서 엎어놓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시는 소주 한 잔이야말로 지친 우리의 삶에 한 모금의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죠. 투명한 빛깔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사랑받는 이 소주가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됐을까요? 먼저 소주의 기원은 시간을 거슬러 9세기 아랍에서 시작된 뭔 개소리야, 소주의 역사라며. 개소리가 아니고 진짜 소주의 원전은 아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아랍엔 쇠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연금술사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 물질들이 가진 순수한 성분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테면 돌에 섞인 미량의 황금을 추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팔팔 끓인 주전자에 넣고 올라오는 수증기를 추출해보기로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돌도 끓여보고 나무도 끓여보고 술도 끓여보고. 이 술에서 나오는 수증기 냄새를 맡아보니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계속 끓이고 또 끓여서 만든 수증기를 모아 액체로 만들어서 마셔보니까 죄다 깔라가 돼버렸다 이거거든. 만들라는 금 대신 만든 이게 바로 아라크라 불리는 증류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류주는 이후 13세기 정복전쟁을 위해 아랍을 침공한 몽골 제국에도 퍼지게 됐죠. 이 몽골 사람들 정복도 좋아하지만 술 하나는 더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특히 추운 유목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몸을 데우는 술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죠. 맨날 말젓으로 발효시킨 마요주만 먹다가 자연 상태에선 있을 수 없는 도수를 가진 아라크를 마셔보니 이게 완전 게다가 발효주보다 도수가 높아 잘 상하지 않는 점도 몽골인들에겐 크게 어필됐죠. 몽골인들은 이 아라크를 아라키르라 부르며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병참기지마다 이 증류주 제조장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이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병참기지를 세웠던 곳이 바로 한반도의 고려였다 이 말이에요. 주둔지였던 개성, 전진기지가 있었던 안동, 그리고 제주도에 증류주 제조장이 지어졌는데 이후 몽골인들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며 남긴 제조장을 중심으로 증류주, 아락주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라크, 아라킬, 아락주. 그렇게 나라를 거쳐 이름이 바뀐 이 증류주의 이름은 이후 증류주를 만드는 방식인 즉 불을 떼서 술을 만든다는 것에 비롯돼 불사를 소, 술, 주자를 써서 소주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뭐 마시는 사람 목구녕도 불태울 정도로 도수가 높으니 이름으로 딱 맞았죠. 그럼 이때부터 소주가 서민들의 삶에 정착된 거냐? 아닙니다. 제조가 까다롭고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사치스러운 방식의 증류식 소주는 당대 권문세족들의 중심으로만 유행하게 됩니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와선 톡하게 목을 치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소주의 맛에 궁중의 왕과 양반들이 푹 빠져버리게 됐죠. 이때 당시 기술의 발달로 일반 평민들도 집에서 소주를 만들 수 있었지만 높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하, 천한 것들이 갑이 우리가 먹는 소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전하. 게다가 비싸디 비싼 쌀을 그것도 쌀로 빚은 술을 다시 증류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인해 식량난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조정에서 다른 술은 몰라도 소주를 만드는 것만큼은 민가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주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선 제사 때나 사용되는 고급술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아까운 소주를 보약이라 부르며 찔끔찔끔 작은 잔에 마시거나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소주잔의 크기가 작은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 일본에서 넘어온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들어진 희석식 소주가 각 지역에 생긴 양조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대중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비싸던 술을 보급시킨 것만큼은 일본이 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얘네가 어떤 민족이에요? 조선을 수탈하려고 아주 오만 병을 다 하던 놈들인데 말이죠. 다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조선의 자본을 끌어모으려고 전통적으로 만들던 한국의 민속주들에겐 세금 폭탄을 매겨 못 만들게 하고 자기네들 주류 회사들은 원료인 일본산 주정을 쓰는 희석식 소주를 팔아치우면서 이득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전쟁을 거쳐 그때까지 미약하게 남아있던 전통 증류식 소주는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양국관리법으로 막타를 맞고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후 전국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희석식 소주는 아예 공장에서 찍어 나오게 됐고 지금 우리도 아는 소주가 됐죠.
처음엔 엄청난 도수를 자랑했지만 이제 소주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점점 순해졌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중 하나로, 심지어 2016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소주로 등재돼 보통 명사의 대열에 오르며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동을 거쳐 몽골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증류식 소주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소주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주라고 볼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격동의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일을 겪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서민들의 곁에 애환을 함께 달래준 소주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아니면 뭐겠어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